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2016년, 2016년, 2016년 1학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1학기.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36번 문제를 보면 36번. 자, 구비문학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건데, 구비문학은 전승과 변이의 문학이다. 맞죠? 2번, 구비문학은 화자와 청자가 소통하는 것도 맞죠? 3번, 공동작이 맞죠? 함께 하는 거. 4번을 보니까, 구비문학은 하층 민중의 문학이기 때문에 상층의 식자층과는 단절된 문학이다. 라고 나왔는데, 자, 이게 잘못됐습니다. 자, 왜 이게 잘못된지 한번 볼까요? 11페이지 펴보세요. 페이지. 11페이지. 자, 11페이지를 펴보시면, 여러분 교재 1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구비문학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90이 나와요. 거기에 6번을 보시면, 구비문학은 하층 민중의 문학이면서 상층의 식자층을 포괄하는 문학이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절됐다는 게 틀렸고요. 이야기 37번 이야기 단위담에 있어서 주체의 움직임의 의도를 유용하는 기본 범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32페이지라고 써놓으세요. 페이지 32페이지를 써보시면 거기 아까도 이걸 했는데 거기 1, 2, 3, 4라고 나오는 게 있다고 했죠. 생계, 이성, 안전, 놀이. 자, 생계, 이성, 안전, 육체가 아니라 놀이라고 써야 돼요. 놀이. 이 여기 4번에 37번에 놀이에 놀이. 그렇죠. 그러니까 육체를 X 붙여놓고 자, 38번. 구비소라의 일반적인 변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랬는데 화자의 개성과 취향, 다른 전승 집단의 생업, 청자의 성별이나 연령, 전승 집단의 윤리와 관습이라고 나왔죠. 이거는 당연히 이제 39쪽에서 40쪽, 39쪽에 40쪽을 보세요. 거기 변이의 동인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거기 둘째 줄에 보면 화자의 개성이나 취향이라고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청중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그 밑에 이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청자의 성별,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야기는 청중의 성격에 따라 변이를 일으키고 같은 이야기라도 청자의 성별, 연령별 차이에 따라 달라지고 다수의 청중을 상대할 경우 특정 개인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도 달라지게 된다. 뭐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른 전생 집단의 생업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2번. 자, 충령, 산신, 다자구, 할머니 전승을 포괄할 수 있는 거. 이게 바로 마을 신화가 되겠죠. 자, 48쪽. 48쪽을 보세요. 48쪽에 그 5번이라고 써진 거에 보면 마을 신화로는 당본, 불이인 서사무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나 서사무가를 다루는 곳에서 살피기로 하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 밑에 1번, 2번, 3번 나오는 거 보이죠? 연평도, 임경업 장군, 1월선 항시부인, 중령, 산신, 다자구 할머니 나오죠? 마을 신화. 자, 40번. 한국 신화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인데, 자, 1, 2, 3, 아까 이거 다 나왔던 거죠. 단군 신화, 주몽 신화, 3대기 구성. 신라나 가야의 신화에는 촌장이나 추장의 합의로 추대한 형식이 맞죠. 우리가 그 뭡니까? 구지가라든가 이런 게 다 가야의 문학이잖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놔라 이런 거 다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라가에 나중에 이제 가야가 편입이 됐지 않습니까? 금관가야, 대가야 이런 게 다 신라에 편입이 된 거예요. 환웅과 해모수는 초월적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으로 돌아온다도 맞죠? 아까 49쪽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 환웅과 해모수는 초월적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 돌아온다. 자, 4번을 보니까 지상의 것보다 천상의 것이 중요하다라고 아까 반대라고 그랬죠? 마지막 단락을 보면 49쪽에 이와 같은 자, 49쪽에 보시면 이와 같은 지금 2016년 1학기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거기에 40번 문제를 보세요. 2016년 1학기 40번 문제를 지금 풀고 있습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시면 그런 내용이 이제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지상의 것보다 이 천상의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천상의 것보다 지상의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제주도 사물라 전성에서 잘못된 건데 자 1번 부여 고구려의 집단과 관련성 아까 말했죠. 고구려나 부여 쪽과 관련이 있고 성시 시조 신화에서 건국 신화로 확대 재편되는 과정을 거쳤다 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이야기가 반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여 제주도는 어떤 건국 신화라고 한다기보다는 성시 시조 신화예요. 그래서 아까 양을라 부을라 고을라 기억나시죠? 부시 양시 고시가 있다고
구을라, 고을라, 양을라. 을라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을라라는 게 왕을 지칭하는 그런 그 표현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어요. 성시시조. 창세 신화 서두에 이어서 곧바로 성시조가 등장하는 급격한 단층을 보이고 있다. 이것도 맞아요. 종지용출은 했죠. 제주도에 가면 삼성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자로 이건 쓰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삼성혈이. 새 성씨가 나온 그 구멍이라는 건데 아까 이쪽 고씨, 부씨, 양씨 여기 이제 다 을라가 붙어요. 을라. 을라라고 이제 쓰는 게 낫겠네요. 을라. 그래서 이렇게 을라라는 게 이제 왕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고을라, 불라, 양을라. 자, 그 다음에 42번 한국 전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양상과 거리가 먼 거. 자, 1번 주인공의 행동을 가로막는 존재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한다. 맞죠? 2번 전설의 인물이 갖는 특성은 증거물. 증거물이 있단 말이에요. 뭐 팔공산 갑바에 얽힌 전설이라든가 인간의 한계로 인해 생기는 불행을 그렸다. 맞죠? 주인공은 우연한 행운에 의해 시련을 극복하는 일반적 특징을 갖는다. 아까 말했죠. 행운이 아니고 불운이라고 그랬어요. 4번이죠. 민담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민담의 전승 이유는 이야기 자체의 사실성과 진실성에 있다. 이게 틀렸죠. 민담은 어떤 진실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흥미 위주의 흥미 이렇게 써놓으세요. 흥미 위주이기 때문에 허구성이 많겠죠. 주인공의 행복에 도달하는 요인은 주인공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능력이 없을지라도 민담에 보면 바보들이 막 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의 능력보다는 주변의 상황이 도와줘요. 그다음에 민담은 어떠한 고난이나 적대적인 자와 싸워도 이길 수 없다는 비장미가 아니죠. 비장미는 이건 전설이라고 써요. 전설이고 소화. 소화는 웃기는 이야기. 뭐 소화 다 됐어요. 소화가 아니에요. 웃기는 이야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인공을 골탕 먹이는 하인에 관한 여러 유형이다. 그러니까 민담에는 이제 소화가 나오는데 그 주인공을 상당히 이제 골탕을 많이 먹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우리가 신화 전설 민담하면 이 민담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4번이고요. 자, 중국의 그 다음 문제가 44번. 곤우 개신화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거는 이제 금화, 부루, 그다음에 알지, 단군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보면 이 알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알지 알에서 이렇게 태어 나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이 단군이나 금화나 부루는 다 중국 쪽에 위치가 돼 있어요. 우리가 금화 이게 부여죠, 부여. 부루, 단군도 이 태백산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라는 설도 있고 뭐 백두산이라는 설도 있고 되게 여러 설이 있거든요. 근데 알지는 이건 확실히 이 남방 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1번이고요. 우리나라에 전승되는 명태조 주원장 전설과 가장 적절한 것은 3번을 보면 주원장의 선조가 명당의 묘를 잘 써서 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나왔죠. 주원장 설화가 아까 나왔었는데 이 주원장 설화는 이제 그런 뭡니까 97쪽에 보면 나오죠. 97쪽을 펴보세요. 천자전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한반도에서 전승되는 천자전설에는 명태조 주원장 전설 뭐 이게 쭉 나오는데 주원장이 이제 누르하치고 넘겨보세요. 전설적인 인물이다라고 나오고요. 거기 이제 보면 야래자는 밤에 왔다가 가는 사람을 야래자라고 그랬죠. 이런 설화를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천자 명당 전설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기 98쪽에 네 번째 줄에요. 밑줄 좀 쳐세요. 천자 명당 전설은 풍수 전설로 분류되기도 하는데 천자가 나온다는 명당의 조상의 묘를 써서 자손이 천자가 된다는 이야기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답은 3번. 민담의 서두와 결말의 형식이 갖는 기능으로 잘못된 것은 자 1번 이야기가 서사적 과거 시제로 전개됨을 명백히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현재로 돌아오게 해준다. 이 맞겠죠. 2번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나타내지만 결말에서는 사실성이 아니라고 아까 2017년 거에서 했죠.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실성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민담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131페이지 보세요. 132페이지 거기 보면 3번 보세요. 132페이지에 이야기가 허구라는 것을 나타내고 결말에서는 둘째 줄이에요. 허구적인 그럴듯함을 강조한다고 나오죠. 사실이 아니죠. 틀렸네요. 일상적인 말과 구별되는 작품 세계의 독자적인 소우주를 확립한다. 맞아요? 흥미도 맞죠. 자, 민담 구렁이와 꽤 많은 신부에서 구렁이가 승천하기 위해 활용하는 매개물과 거리가 먼 거. 이거는 149쪽을 펴보세요. 149쪽을
펴보시면 A형, B형, C형 이렇게 나올 거예요. 149쪽에. 그 중간에. 그래서 꿩, 그 다음에 불, 그 다음에 나무,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나오는데, 그 꿩, 불, 나무는 있는데 물은 나오나요? 물이 없을 거예요. 물이 답입니다. 자, 48번. 한국 무속에서 망자의 넋을 천도하는 599의 핵심. 이게 바로 바리공주인데 208쪽을 펴보세요. 208쪽. 208쪽을 펴보시면 거기 그 다번에 바리공주가 나올 거예요. 다번에. 그래서 바리공주는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승되는 무속신화로서 60여 편이 채록되었고 바리공주는 바리대기, 무교전설, 칠공주, 오구풀이 등 여러 가지 명칭이 있는데 죽은 사람의 혼령을 저승으로 천도하기에 베풀어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리공주고요. 제주도 무속에서 친청 울림과 관련된 무구. 자, 이거는 168쪽을 펴보세요. 168쪽. 168쪽에 첫 번째 단락에 8째 줄부터 밑줄 치세요. 제주도 무속에서 북소리나 징소리를 신청 울림이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를 나타낸다. 이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북과 그래서 이제 북소리, 징소리니까 북과 징이겠죠. 북과 징. 자, 무가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자, 이거는 172쪽을 펴보세요. 172쪽을 펴보시면 무가의 특징에서 첫째, 둘째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거기 보면 신성성도 맞고요. 주술성과 유의성도 맞아요. 주술성과 유의성. 그거 173페이지의 세 번째 줄에 주술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173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유의성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즉흥적 창작은 불가능하다라고 그랬는데 174페이지를 펴보시면 셋째 줄 즉흥적 창작은 무속인에 따라 무속의식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진다라고 불가능이 아니죠. 전승이 제한적이다는 것도 맞죠. 이 무가라고 하는 것은 173페이지 마지막 단락 보세요. 넷째, 전승이 제한적이다. 왜 그러냐면 무가는 무당의 노래이기 때문에 무당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전승이 뭐 일반 사람들이 다 그걸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자, 전국적인 전성을 보이지 않고 특정 지역에서만 이제 그 전승되는 그 무가, 서사무간 이게 이제 세경 본풀입니다. 뭐 바리공주라든가 제석 본풀이나 칠성 본풀이는 이게 전국적으로 나오는데 이 세경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가 중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무가에 대한 설명을 잘못된 것은 1번 청배 무가 모두 서사무가는 아니나 서사무가가 모두 청배무가이다. 청배라는 것은 청에서 이제 절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무가에서 청배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 동일한 시는 예외 없이 동일한 내용의 서사무가로 전극적인 전송을 보인다. 라고 했는데 이 무가라고 하는 것이 동일한 신이 그 동일한 내용의 서사무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전승이 되진 않아요. 이 무가는. 그러니까 이 무가는 그 지역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특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2번이 잘못됐어요. 예외 없이 이런 말 나오면 좀 잘못된 게 많아요. 자, 3번 서정무가는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정감을 표현한 무가로 신과 인간이 화동해서 홍을 돋구는 국거리. 자, 이것도 맞죠. 이게 176페이지를 보시면 176페이지에 그 뭡니까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서정무가는 첫째 줄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정감을 표현한 무가. 교술무가는 그 176페이지의 세 번째 단락에 나와요. 서사무가, 희곡무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무가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줄에 있죠. 신이 인간에게 알려주는 정보나 명령인 공수, 그 다음에 신을 찬양하거나 신의 모습을 묘사하는 사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53번 어떤 내용의 무가 작품이냐? 이게 바로 세경 본풀이에요. 이거는 227쪽을 펴보세요. 227쪽 교재를 보시면 거기 그 뭡니까 네 번째 단락이네요. 이처럼 세본풀이는 세본풀이가 세경 본풀이의 줄임말이에요. 세본풀이가 뭐지 하지 마시고 거기다 세경 본풀이라고 써주세요. 세본풀이 이게 세경 본풀이의 줄임말이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죠. 거기에 보면 곡종신이라는 건 곡식을 말하는 거예요. 운도령, 공모신 뭐 이렇게 나오죠. 자, 1번입니다. 넘겨볼게요. 자, 넘기시면 경기도 오산 지역에서 전승되는 창세신화에서 인간 세상을 나누어 맡아 다스리는 두 주인공. 자, 이런 문제가 좀 어렵긴 한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이 센스만 있으시면 풀 수 있어요. 왜냐면 3번에 미륵이나 석가는 일단 아니겠죠. 이런
문도령, 정수남, 대벼랑, 소벼랑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사람을 가리키기 때문에 선문이, 후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제 이자가 또 붙기도 하고요. 일반인을 지칭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1번을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이런 문제는. 희곡무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1번에 현재 구판에서 연행되는 굿놀이는 비극적인 게 아니잖아요. 골계적이에요. 골계적. 지금 55번 문제를 보고 있는데 1번에 골계적. 비극적이 아니다. 이거는 241쪽을 펴보세요. 241쪽을 펴보시면 골계적 성격이란 말 나오죠. 희극적인 거하고 이제 풍자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맞아요. 모방 주술적 성격, 일상에 생겨지는 일을 흉내낸다, 훈장거리, 관례거리를 통해서 이제 뭐 풍자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희곡무가에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 그런 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골계적 성격부터 이제 뒤에 쭉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동양 거리굿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건데, 자, 사용되는 모든 도구는 주무가 미리 준비해 활용한다. 아니, 아까 분명히 이야기했죠. 현장에서 조달한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조달한다. 그 다음에 주술성을 인해서 관중들은 굿에 참여하기 불가능하다. 아니죠. 굿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관중들도 이 굿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관중들도 이제 그 굿에 막 거기 232페이지 둘째 줄, 첫째 줄 보세요. 첫째 줄. 간주무 위의 관중들도 굿에 참여한다 나오잖아요. 극중장수와 공연장수가 일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관중이 있으면 그냥 공연할 수 있다. 반주무와 주무가 모두 여성이며 남무는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주무가 여자로 분장할 때는 거기 보세요. 232쪽이 두 번째 단락에 거리굿에서 사용되는 도구는 현장에서 조달된다. 주무가 여자로 분장할 때는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남자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틀렸죠. 자, 어떤 노동요냐? 다른 창곡이나 다른 가사로 된 노래는 부르지 않고 부른다면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기능, 창곡, 가사가 고정적으로 결합된 거. 이게 바로 그 뭡니까? 모내기 노래죠. 자, 이거는 261페이지 펴보세요. 26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보면 그 기능 이꼴 창곡 이꼴 가사 1번 나오죠. 그래서 고정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나오죠. 거기 보면 모내기 노래는 모내기를 하면서 모내기 노래라는 창곡에 그 가사를 얹어 부르는 민요다. 모내기 할 때에는 다른 창곡이나 다른 가사로 된 노래는 거의 부르지 않고 부른다면 예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모내기 노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어떤 민요에 대한 설명인가라고 그랬는데 어사용입니다. 자, 268쪽을 보세요. 268쪽. 268쪽을 보시면 거기 나무꾼 노래 해서 어사용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산에 나무하러 가서 부르는 벌채 노동요로 나무꾼이 부르는 독창 형식의 노래다. 혼자 하는 노래이기에 율격이 엄격하지 않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고 경북지방에서는 가마귀 타령이라고 한다. 어사용 3번. 자, 59번. 다음 사설은 노동의 사설에 어떤 역할에 해당하는가? 자, 이건 3번이죠. 즐거움을 주려고. 자, 271쪽을 보세요. 거기 4번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놀이역 사설. 이거 아까 문제 나왔죠? 자, 60번. 어떤 민요의 가창 방식인가? 자, 여기 이거는 선우창이에요. 선우창 2번인데 자, 부르는 민요는 민요의 가장 오래된 형체다. 맨 처음에는 의미 없는 후렴만 같이 부르다가 의미 있는 말이 삽입돼요. 의미 있는 말의 비중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시고 옹해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부르고 뒤에서 따라서 부르는 거. 이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선후창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거기 293페이지를 보세요. 293페이지. 293페이지에 보면 이제 선후창이라는 내용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선우창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판소리의 가창 방식 잘못된 건데 1번이 틀렸죠. 광대는 작중인물의 신용을 안일이로만 설명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발림, 아까 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발림 뭐라고 했어요? 몸동작. 부채를 폈다 쥐었다 가는 거. 몸동작. 그걸 발림이라고 그랬죠. 자, 2번 다 맞아. 2, 3, 4번 쭉 읽어보시면 허두가 부르는 거, 추임새도 있죠. 그 다음에 얼쑤하는 거, 또박또박 목소리를 짜고요. 자, 판소리에 대해서 잘못된 거 보면 1번 부분의 독자성도 이거 아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비숙한 것을 순구하고 비숙하게 뒤집는 전개가 가장 일반적이다. 자,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아까도 그 민속국 다음에 이제 그 판소리를 이야기를 했는데 판소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뭐 순고한 것을 비숙한 것을 뒤집는다. 326페이지에 밑에서 7째 줄을 보세요. 올라가 보세요.
순수한 것을 비속한 것으로 뒤집고, 이게 틀렸죠. 2번. 삽입가에는 문제를 다채롭게 하고 청중을 흥겨있게 한다. 이것도 맞죠? 327쪽에 세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있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삽입가에는 미녀, 작가 이런 게 쓰이는데 문체를 다채롭게 하고 흥겹게 한다. 맞죠? 그 다음에 민중의 일상적 구어체를 양반 문학에서 빌려온 규범적인 문장으로 뒤집는다. 아니죠. 이거 한시 고사 같은 게 등연되기도 하지만 거기 327쪽을 보세요. 327쪽. 327쪽을 보시면 거기 그 첫째 줄에 밑줄 좀 쳐보세요. 주범적인 문장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한식구, 고사 같은 것이 동원되나 일상적 구어체는 반복, 과장, 언어 유희, 욕설 등을 이루어서 효과를 이룬다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2번, 4번 다 틀린 답입니다. 63번. 가면극의 공연 장소와 극중 장소에 관해서 올바른 거 아까 했죠? 언제나 관중의 극중 개입으로 확정된다. 특정한 극중 장소 설정. 이게 관중의 극중 개입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그랬죠. 그 가면극의 공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면극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요거는 또 좀 잘못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가면극. 2번을 보니까 공연 장소를 극중 장소 삼는 경우에는 등장인물이 관중과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다. 2번이 맞겠죠. 관중의 개입으로 현실성이 손상이 아니라 보상이라고 했어요. 보상. 공연 장소는 극중 장소의 설정에 제한을 받는 게 제한이 없다고 그랬죠. 자, 64번. 한국의 전통극 가운데 기존 관념을 부정하는 거. 이건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했잖아요. 꼭두각시 노름. 이렇게 이제 꼭두각시 움직이면서 막 비판하는 거죠.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꼭두가 이거 외워두시고. 가면극 공연 방식도 아까 했죠. 아침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 저녁에도 갔다가 뭐 이 시간 자체가 가면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제 어떻게 되거나 이렇게 될지를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366쪽을 보세요. 다시 366쪽 366페이지를 펴시면 가면극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첫째 줄 해가지고 밤에 공연은 새벽까지 이어진다 나오잖아요. 답은 1번이 잘못, 나머지는 다 맞아요. 서서 반주하는 것도 아까 했고요. 뭐 형식화하는 것도 했고요. 그 가면의 표정이 각도에 따라 이미지가 바뀐다는 거. 366페이지의 첫 번째 단락에 8째 줄부터 나오잖아요. 됐죠? 자, 꼭두각시 잘못된 것을 보면 여기 2번 악사들 중에 받는 소리꾼이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극적 환상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다라고 이것도 아까 했었잖아요. 악사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극적인 환상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건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낸다는 말을 제거한다는 말로 이거는 좀 고쳐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꼭두각시 노름에 대해서. 이게 이제 382쪽에 나와요. 382쪽. 382쪽에 보시면 마지막 단락의 첫째 줄. 악사들 중에 받는 소리꾼이 인형과 대화를 나누는 거 나오죠.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홍동지랑 벌머리집은 다 나왔고요. 꼭두각시와 관련 없는 거는 침놀이 거리예요. 뭐 상역거리, 절짓고 허무는 거리, 이시미는 일종의 이제 이목이 비슷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침놀이 거리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외워두시고 전통재담에 대해서 잘못된 건데 4번에 전통재담은 독립적 재담 공연에서만 행해지면 판소리, 사설이나 군놀이, 무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이런 전통재담도 이런 판소리, 사설이나 군놀이, 무가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왜냐면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음이요 1번 사용해서 상대가 말하는 의도와 다른 의미도 맞죠? 아까 용타하면 뭐 용이 개충 뭐 용이 어쩌고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그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이야기 대담을 이야기할 때 거기 394쪽이 있었잖아요. 보면 시아버지는 기가 막혀 잘한다. 그러니까 잘하는 물속에서 놀죠. 그러니까 용타 그러니까 용은 하늘에서 날죠. 너도 한 말 줘봐. 한 말 지기는커녕 두 말 이고 다니는데요. 나오죠. 자, 그러니까 답은 그 나머지는 다 맞죠. 음절 반복도 이거 맞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자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이중적인 의미를 활용한다. 이것도 맞죠. 이것도 그 대담에서 보면 그 뭡니까 이런 글자들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거기 400페이지를 보시면 오경루와 석양호 그러니까 오경루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경이라는 게 새벽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우리가 3경이 밤 11시에서 1시고 4경이 새벽 1시에서 3시고
오경은 모르시면서 새벽 3시에서 5시예요. 그러니까 그런 오경도 있고 오경루란 누각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죠. 4번이 맞고요. 틀렸고요. 판소리 사설에서도 나타난다. 속담에서 잘못된 거니까 2번 비유와 상징보다 직설적 어법이 아니죠. 속담은 비유와 상징이 있다고 아까 분명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속담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좀 뭐랄까요, 시적이에요. 시적. 속담은. 그래서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여러 가지 비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속담의 특징이죠. 읽어보시면 뭐 표현들이 많지 않습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됐죠. 나머지는 다 맞아요. 중국의 고사에서 파생되고 소설 내용에서 유래되고 뭐 이런 거. 그다음 70번 수수께끼의 기능과 문학적 의미의 설명으로 올바른 거 2번을 보시면 세심한 관찰력을 통해 시적 표현을 읽어내기도 한다. 이게 그 문학적 의의죠. 세심한 관찰을 통해 1번은 본연의 오락성은 문학의 유형성 가운데 교훈성에 종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본연의 오락성이 뭐 교훈성은 아니죠. 이거는 즐기는 거니까. 통렬한 사회 비판을 통해서 동일계층 간의 단합이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수수께끼 자체가 그냥 뭐 유대감을 강화시킨다기보다는 시간 보내는 어떤 의미로 쓰이죠. 직설적 논리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수수께끼는 아까 제가 세종대왕 이야기했죠. 종을 3개 갖고 있는 사람. 이런 거는 재미로 하는 것이지 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2016년 1학기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는데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2015년 1학기 문제도 거의 비슷해요. 2015년 1학기도. 2015년 1학기 좀만 더 보도록 하죠. 같이 나온 김에. 자, 빨리 볼게요. 2015년 1학기도. 구비문학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그랬는데 쭉 보세요. 3번이죠. 전승과 변이의 문학이 다 3번이에요. 구비 전승된 거라도 문자로 기록되어야만 뭐 구비문학에 속할 수 있다. 아니죠. 구비문학은 문자로 기록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개인의 창작이 아니죠. 집단의 창작이죠. 또 특정한 사람들만 참여하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참여해요. 이제 빨리빨리 갈 수 있어요. 37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뭐라고 써요? 이성, 생계, 놀이잖아요. 이거 아까 문제 바로 나왔는데 이거 이런 문제가 어디 나왔습니까? 이게 32쪽에 나온다고 했죠. 32쪽 펴보세요. 32쪽을 펴보시면 생계를 위한 거, 이성을 위한 거, 안전을 위한 거, 놀이를 위한 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권력. 1번. 설화에서 일반적인 원인을 적절하지 않은 거, 지배 계층의 하층 문화 체험 정도 이런 거는 안 나온다고 그랬죠. 아까 이거 여러 번 나왔었어요. 화자의 개성이나 취향 이런 거. 이 설화를 전승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문제 풀어드린 거 다시 보세요. 한국 신화 잘못된 거 보니까 3번에 한웅과 해모수가 역사적 시간이 초월적 시간이 아니라 초월적 시간에서 역사적 시간을 돌아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지 용출 이거는 뭡니까? 제주도 삼물라 전승 거기다 삼성혈이라고 써놓으세요. 삼성혈 세 부족이 나오는 거. 자, 삼물라 잘못된 거 4번에 고려의 건국신화가 아니라 고구려의 건국신화를 수용했다고 그랬죠. 아까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읽어보시면. 그 다음에 한국전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거리가 먼 거 4번에 골개미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전설은 슬퍼요. 그러니까 골개미는 웃기는 거니까 비장미라고 써야 돼요. 슬프면서도 거기서 굳센 거, 비장미. 그 다음에 어떤 전설이냐? 이거 노라치 전설, 청나라 태조 노라치 전설인데 이거는 107쪽을 펴보세요. 107쪽. 107쪽을 펴보세요. 107쪽에 보면 청태조 노라치 전설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함경북도 화령 경원에서 채록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보시면 되고 민담에서 올바른 것은 2번이죠. 작중 시간의 진행에 따라 이해가 전개된다. 이게 맞아요. 민담은. 자, 이거는 131페이지를 펴보시면 이 이야기가 이제 서사적 시제로 이렇게 가는데 이게 순서에 따라서 이제 이야기가 이제 쭉 작중 시간의 진행, 작중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복선적 진행, 이게 아니 단선적 진행이에요. 민담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서사적 현재 시제로 전개됨을 명확하게 이거는 옛날 옛적에 뭐 갓날 갓적에 하면서 과거 시제로 가요. 호랑이 담배 필 적에 131쪽에 세 번째 단락이 나오잖아요. 옛날 옛적에 갓날 갓적에 이런 거.
연세담 형식의 민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연세담 형식의 민담도 존재하죠. 연쇄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 자, 민담에 대해서 잘못된 거 2번을 보세요. 주인공이 행복에 도달하는 요인은 주인공의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죠. 외부적인 상황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 신으로 자정되는 거는 바리공주거든요. 그러니까 1번의 서사무가예요. 1번의 서사무가가 바리공주예요. 자, 무가에 나타난 신과는 올바른 거 2번. 신격이 분화되어 있지만 신의 직능과 관장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 자, 178쪽을 보세요. 178쪽을 펴보시면 신들의 위계 질서가 없다. 신관의 밑에 신들은 인간의 관계에서만 직능이나 위치가 의식될 뿐 상호간의 관계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나오잖아요. 자,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무가의 특징은 잘못된 거 4번. 전생 집단이 개방적인 게 아니고 제한적이라고 그랬죠. 아까 무가는 무당들만 부르기 때문에 나머지는 맞고요. 자, 어떤 서사무가냐? 불교 나오면 이게 뭐냐면 재석 본풀이에요. 재석 본풀. 이거는 205라고 써보세요. 205. 205쪽에 재석 본풀이 나오는데 이게 다 불교와 관련돼요. 여기 보시면 읽어보면. 그래서 뒤로 또 넘기면 206쪽에 딸아기의 가족은 모두 볼일 보러 가고 딸아기만 있고 여기 보면 스님 나오잖아. 스님. 불교죠. 그 다음에 구세 가운데 이게 기복무의. 기복무의가 4번인데 복을 기원하는 거예요. 기복이니까. 복을 기원하는 무의가 기복무의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보세요. 풍어를 기원하고 세습무들이 있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무신은 무당의 신이고 사령은 죽은 영혼이고 치병은 병을 고치는 거죠. 자, 무속신이나 무가에 나타난 관념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4번에 초월계를 드러내는 방식은 건국신화와 무속신화가 동일하다라고 그랬는데 동일하지 않아요. 이거는. 자, 이거는 181페이지를 펴보세요. 181페이지. 181페이지를 펴보시면 거기 이제 그 이계관이라고 나오죠. 이계관. 거기 무가에 나타난 이계는 명확하지 않다 하고 두 번째 단락. 서사무가에는 천상계가 많이 나타난다. 이런 말 나오죠. 천상계가 그 셋째 줄에 아닌 인간계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 이제 보시면 초월계를 드러내는 방식이 건국신화와 무속신화가 동일한 게 아니죠. 왜냐면 그 건국신화는 하늘에 막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신들이 하늘에 올라가 있고 이러는데 이 서사무가에서는 이 천상계에도 나타나지만 다시 막 그 천상계가 아닌 인간계에서 아예 거주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초월계의 의미가 좀 달라지는 거죠. 동일한 게 아니죠. 자, 서정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3번에 신이나 인간의 흥치를 돋우는 거. 이거 아까 설명했죠. 이 무가의 종류에서 여러 무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뭡니까? 이 서정무가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을 나타낸다고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제가 이제 강의한 것을 여러분 다시 들으시면 나오는데 176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이 나와요. 첫째 줄에 서정무가는 신이나 인간의 주관적 정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창세신화에서 인간 세상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제주지역이 대벼랑 소벼랑 이걸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제주지역은 대벼랑 소벼랑 대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동해안 거리굿은 1번에 보니까 현장에서 그 조달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굿에 참여하는 게 관중이 금지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고 진행은 주무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남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죠? 남자 무당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참여한다. 희곡무가에 속하지 않는 거 55번 보세요. 양주 소놀이굿, 뭐 제주도 세경놀이, 동해안 도리강, 관원놀이, 박첨지거리 이거는 박첨지는 희곡무가가 아니라 이거는 그 탈놀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고. 희곡무가의 주제적인 특징은 1번이죠. 골계적 성격을 근간으로 한 상층 계급에 대한 공격이 희곡무가입니다. 희곡무가는. 그래서 이 희곡무가라고 하는 것이 희곡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상층 계급에 대해서 희곡무가는 이제 공격을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담화하러 가는 거 어사용이라고 했잖아요. 268쪽. 268쪽을 펴보세요. 268쪽을 펴보시면 거기에 이제 그 나무꾼 노래 어사용이라고 바로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민요의 가창 방식 잘못된 거 2번. 독창은 혼자만 불러야 하며 여럿이 함께 지창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여럿이 불러도 된다고 그랬고 이 방식은
처음에는 후렴 이거 아까 했잖아요. 같이 부르는 거 손우창이라고 그랬고. 민요에 나타나는 민중시 잘못된 것은 3번에 유흥적인 정서를 노래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유흥적인 정서를 노래하겠죠. 판소리 가창 방식 잘못된 거 2번. 안일이는 광대로 하여금 숨을 돌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구실할 뿐 별다른 기능이 없다가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때야 흥부가 놀부의 집으로 찾아가는데 이런 거. 판소리 미학적 특징 잘못된 거 3번. 판소리 사설의 미학적 기초는 풍자와 골개가 전부다가 아니죠. 풍자와 골개도 있지만 어떤 비장미 같은 것도 판소리에도 등장합니다. 슬픈 뭐 쑥대머리라든가 이런 거 보면 비장하죠. 63번. 판소리 구성에 대해서 잘못된 거 3번. 민중의 일상적 구어체를 양반 문학에서 빌려온 규범으로 뒤집다가 아니죠. 양반의 규범을 민중의 일상적 구어체로 뒤집어요. 그 다음에 가면극에 대해서 올바른 거 1번 공연 장소를 극중 장소 삼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활동한다. 이거 아까 나왔던 거고. 가면극 잘못된 거 3번. 약사는 반주를 하는 외에 극중인물이나 관객과 대화를 통해 개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한다. 66번 꼭두각시 노름이라고 아까 했어요. 강하게 부정하는 거. 67번 꼭두각시 잘못된 거 2번. 천하 일색의 미녀로 형상화되어 있지 않아요. 꼭두각시는. 좀 못생긴 사람을 등장하고요. 재담에 대해서 잘못된 거 2번. 어이담은 어이 자체의 흥미이기 때문에 재치 보미를 갖지만 이면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야 된다는데 이 어이담은 그런 흥미 재치이긴 하지만 이면적으로도 깊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나머지는 똑같은 거고. 표현형은 저녁 굶은 시험 이상. 우리가 이제 이 속담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속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녁 굶은 시험 이상이 표현형이죠. 거기 425쪽을 보세요. 세 번째 달라.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삼는다. 저녁 굶은 시험 이상. 그 다음에 수수께끼 거리가 먼 거 3번. 통렬한 사회 비판을 통해서 동일 계층 간의 단합이나 유대감을 강화시키는 기능이 최우선이다. 요게 이제 뭐 가장 거리가 멀죠. 이게 수수께끼가 붙은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제가 좀 빨리 시간이 없어서 했는데요. 한 말씀씩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년 거를 풀었어요. 박영주 학우님 한 말씀 하세요. 중간에 들어갔고요. 페이지 찾느냐고 한참 애먹었는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바쁘신가 봐요. 네. 하여튼 수업을 제가 이걸 해갖고 좀 수업이 좀 쏙. 예. 하여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예, 그럼 될 겁니다. 홍기정 학우님 마지막 한 말씀 하세요. 교수님 너무 고마웠고요. 예. 전에 이렇게 수업 계속 해주셨던 걸 예.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으니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오늘도 감사드려요. 이거 혼자 공부하시려면 3박 4일 걸려요. 제가 이거 페이지 네, 다 맞아요. 아니 저 맞잖아요. 이거 솔직히 저는 이거 뭐 듣지 않는데도 저 대단한 걸 인정하시죠? 제가 이거 시험도 네. 안 봐니까 뭐 근데도 저는 다 페이지 이거 여러분 강의하려면 이거 다 차지할 거 아니에요. 이게 어디 있고 페이지가 어디에 네, 맞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요. 잘 보시고 이제 6월은 좀 쉬시고 제가 7월 달에 이제 한국 한문학하고 한국 희곡론하고 언어의 의미 세 과목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그때도 교수님 저는 예. 이제 요번 학기만 하면 예. 이제 다른 1학년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1학년 거 들으셔도 네, 되고 제가 할 네, 테니까 그때 들을게요. 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잘 감사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도움 되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